자, 이제 스피드업 합니다. 전원 학생들은 내가 책임 못 집니다. 이제 아침이라고 저거 하지 말고 전부 이번 시간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부 체계에 관해서 자, 일정한 토지에서 작물의 순차적 재배 또는 조합 배열의 방식을 작부 체계로 한다. 그러면 대전법은 뭐냐 하면 대전에 있는 방법이 아니고 과거에 우리가 수렵하고 화전 생활할 때 얘기입니다. 지력이 약하면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해서 짓는 화전 농업을 말하고, 그 다음 주곡식 대전법은 이 대전법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주곡 위주로 재배를 하는 거죠. 정착농을 하면서 초지와 경지 전부를 주곡으로 이제 재배하는 거. 주곡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 다음 시유한 농법은 정착 이후에 지력 감퇴 방지를 위해서 한 해씩 이제 안 짓는 것, 이 얘기죠. 자, 요게 이제 내 논이 이렇게 있다, 밭이 이렇게 있다면 요 3등분 하는 거죠. 3등분해서 올해는 네가 쉬어라. 그죠? 요 두 개는 재배하고, 그 다음 내년 되면은 이제 얘가 쉬고 요 양쪽에 재배하고, 그 다음에는 요 두 개는 재배하고, 저게 맞나? 돌아가면서 쉬는 거. 이게 휴안이라. 근데 요것을 조금 더 개량해서 야, 쉬기만 하면 되느냐? 쉬니까 뭡니까? 별로 효과가 크게 없더라 해서 계량 삼포식이 나온 거죠. 계량은 뭐예요? 삼포식은 하나씩 이제 쉬는 거고, 그 다음에 계량은 뭡니까? 여기다가 콩가 작물을 재배하니까 지력을 높이더라 하는 얘기죠. 질소 고정작용도 하고 해서 하는 것을 계량 삼포식. 자유식은 본인이 알아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원래 무를 심었는데 무가 너무 싸. 그 내년에는 딴 걸 심는 거. 그런데 야, 날씨가 너무 추워. 원래는 다른 걸 콩을 심으려고 했는데 추워서 안 되겠다. 메밀을 심는 거. 이런 것들이 자기가 알아서 자유롭게 심는 것을 자유식이라 얘기합니다. 그 윤작이라는 것은 돌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콩가를 재배했으면 다음에는 벼가를 재배하고 이렇게 하니까 병해충 발생도 적고 이런 장점이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윤작은 남부노는 1년에 이제 주로 2작 하는 겁니다. 벼 재배하고 그 이후에 요거는 여름에 재배하죠. 5월에서 거의 10월까지 하고, 그 다음 10월 하순부터 보리나 밀을 재배하거나 채소 또 자원형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중남부에서는 밭을 1년 하고 1년에 2작 하는 경우 보리, 밀 이런 애들을 주작으로 하고 콩, 파, 녹두 이런 애들을 또 그 다음 작물로 재배하는 것. 그 다음 중부 산간부입니다. 밭을 1년 하는데 2작을 하는 거죠. 감자하고 콩 재배하는 게. 그 다음 서북부는 밭 2년에 3작을 하는 거죠. 밀, 콩, 조 이렇게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기지의 원인이라고 나오는데, 기지는 뭐냐 하면 동일 작물을 한 장소에 지속해서 재배하는 것을 기지라고 합니다. 기지개 펴는 게 아니죠. 지금 기지는 동일 작물을 한 곳에 계속해서 재배하면 아무래도 병해충 발생이 많고 한 작물이 어때요? 양분 탈취도 많고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필요한 그 성분, 질소다, 인이다, 칼륨 요것만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요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추가로 다른 염료들하고 이렇게 합쳐서 투입을 하니까 걔들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거예요. 남으니까 얘들이 염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적된다. 그 다음에 이제 토양 물리성이 약화되고 전연성 병도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충이 번성한다든지 또는 유독물질이 축적된다든지 잡초가 번성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돌려짓기를 해라, 윤작을 해라,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작물별 기지를 보면 해가 적은 것은 이것은 계속 한 장소에 심어도 되는 거. 뭐 자주 보죠. 벼는 계속 그렇죠. 그 다음 맹류,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쌈, 담배, 무, 당근, 양파, 호박, 연, 수무, 뽕나무, 미나리, 딸기, 양배추. 자, 한번 따라 합니다. 해가 적은 것. 자, 시작. 벼, 맹류, 옥수수, 수수, 조, 고구마, 쌈, 담배, 무, 당근, 양파, 호박, 연, 수무, 뽕나무, 미나리, 딸기, 양배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 다음 1년 후에 한번 휴작하는 거, 콩, 시금치, 파, 쪽파, 생강. 2년 휴작하는 것은 감자, 땅콩, 잠두, 오이. 3년 휴작하는 것은 강낭콩, 참외, 토란, 쑥갓. 이런 애들은 한번 심으면 그 다음에 심으면 심각히 문제가 되는 애들입니다. 그 다음에 특히 5 내지 7년 정도 휴작해야 되는 거, 수박, 가지, 완두, 고추, 토마토, 레드, 클로버, 사탕무.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수박 하면은 어떤 지역을 꼽잖아. 전북 고창, 광주 무등산, 함안, 어령. 이런 거 중요하죠, 그죠? 얘는 중요하다고. 주산지인데 이런 데는 매번 수박을 심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기지 현상이 나타나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놨어요? 5 내지 7년간 휴작해놔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따라야 돼. 이 룰을 따라야 돼. 적어도 5, 7년 아니라도 3, 4년은 휴작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논이 5개가 있으면 돌려가면서 1년에 한 번씩 재배해야 된다.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병 발생이 많이 하고 문제가 되니까 뭐 해야 된다? 농약이 많이 투입될 수 있다. 그러면 새로운 재배법이 개발되어야 된다. 뭐냐? 한 가지 작물을 동일 장소에 이제 똑같이 여기다 심었어? 여기다가 심었어. 수박을 매년 똑같은 장소에 심는 거라. 그러면은 기지 현상이 발생한다. 문제가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려짓기 하는 게 가장 좋겠지.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해. 내가 가진 땅이 요것밖에 없어. 매년 나는 여기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지. 그거 이제 윤작이라 하잖아. 윤작이라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윤작이 아닌 방법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 수박 시즌이 언제? 여름인데, 그거는 노지 얘기고, 가을인데, 통상적으로 겨울에 우리가 재배하잖아. 재배해서 거의 2월부터 5월까지 거의 수박이 나오죠. 6월도 나오지만 그 이후에 6월 달에 얼른 뭐 한다? 물을 담그고 벼를 재배해버리. 벼를. 그러면 벼 수확하려면 10월 달 돼야 되죠. 그럼 수박은 벌써 9월, 10월 달에 육묘 이식을 해야 되는데 늦죠? 그렇잖아. 그럼 문제가 발생하지. 그럼 벼는 수확한다, 못 한다? 수확 못 해. 못 하고 그냥 애치해서 갈아 넣어버려. 그럼 벼를 재배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수박을 재배할 때는 물에 잠긴 상태 아니죠. 담수가 아니죠. 그러면은 혹이에요, 현기예요? 수박 재배할 때는 토양 조건이 산소가 충분히 있잖아. 그러니까 호기 조건이지. 조알 호자 공기가 있는 조건이고, 그죠? 그럼 이때 번성할 여러 가지 균들 많다 했잖아. 선충부터, 그죠? 병균들이 많다 했잖아. 염류도 집적되고. 그런데 여기 벼를 재배했어. 그러면 물이 쫙 잠기죠? 물이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호기성 균들이 사나요, 죽나요? 죽죠. 그러면 벼를 재배하면 또 염류 집적된 걸 흡수하나요, 못하나요?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어때요? 병해충 발생이 훨 적은 거예요. 염류 집적 문제도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벼가 소위 미라클 작물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기지 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벼를 재배하는 것이 가장 지금 어드밴스드 된, 진보된 방법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 이상 시작을 해야 되는 거, 아마하고 인삼. 인삼은 예정지 관리를 해서 인삼을 심기 전 3년 동안 인삼을 심을 곳에 관리를 해야 돼. 토양 관리를. 그만큼 인삼은 재배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한번 재배하면은 그 다음에 재배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수에서 보면 복숭아, 무화과, 감귤류, 앵두 이런 애들은 기지 문제가 발생한다.
감나무는 기지 정도에 따라 조금 다르다 하는 얘기죠. 사과나무, 포도나무, 자두나무, 살구나무 이런 애들은 기지 문제가 없다 이런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거는 복숭아도 뭐 원산지, 주산지 그 자리에서 합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여기 보면 함양에 가면 뭐 복숭아가 아주 유명하죠. 탐스럽게 익어 있습니다. 그 외 지역도 많지만 강균류 하면은 주로 제주도지 않습니까? 그럼 강균류 제주도인데 기지 현상 일어난다고 매년 바꿔 심을 수 있느냐고 안 불가능하죠. 그죠? 호스트가 너무 듭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지만은 강균류를 지속적으로 재배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이 업그레이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지에 대한 대책 했죠. 그죠? 윤작하고 합리적 시비 비료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죠? 담수 아까 베어 재배하는 거 했죠? 객토는 뭐냐면 다른 데 있는 흙을 가져와서 손님 흙입니다. 손님 흙, 객토. 그 다음 환토는 흙을 바꿔주는 거. 이 흙을 병 걸리는 거. 염류가 집적된 걸 다른 데 보내보고 새로운 흙을 가운데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저항성 품종 및 대목을 이용하거나 유독물질을 제거하거나 토양 소독하는 이런 경우입니다. 윤작은 한 포장에서 몇 가지 작물을 특정한 순서로 규칙적으로 반복하여 재배하는 것을 윤작이라 합니다. 윤작 방식은 주작물은 지역 사정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고 실행 유지를 위해서 콩과 작물, 아까 계량 산포식 방법 했죠, 그죠? 콩과 작물 심는다 했잖아요, 그죠? 녹비 작물을 포함해서 재배하거나, 그 다음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작물, 여름 작물하고 동작물을 결합시키는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생산물의 용도 면에서는 주작물은 식용을 하고 사료작물을 투입하는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잡초의 경감을 위해서 중경, 피복작물을 한다. 중경이 뭐죠? 작물이 자라고 있을 때 흙을 갈아 엎는 거. 특히 이제 갈아 엎는다는 표현이 많은데 로타리 있죠? 트랙터에 로타리를 달아서 이렇게 흙을 파헤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중경, 배토 이런 말이죠. 그 다음 피복작물을 포함한다. 그 다음에 토양 보호를 위한 피복작물을 포함하고, 그 다음 윤작 조합은 어떻게 하느냐. 윤작은 특성은 화공류, 사료작물 이런 애들은 흡비력이 강하고 지력이 소모가 크다. 그 다음에 청근성이 뭐죠? 청근성은 뿌리가 얕게 내리는 것을 청근성. 반대는 심근성입니다. 그 다음 콩과 작물은 공기 중에 질소 고정을 하고 이용한다. 그 다음 나머지 땅속에 뿌리하고 이런 것들이 남아서 지력을 정진하고 이것은 심근성이다 이 얘기죠. 뿌리가 깊게 내린다 이 말입니다. 특히 목초의 여왕이라고는 알팔바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1.5m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그죠? 토양 개량하고 하는데 물리성 개선하는 데는 최고의 작물이 알팔바다. 그 다음에 중경 작물은 심경에 의해서 토성이 좋아진다. 심경은 깊이 가리입니다. 얕게 가리 한 15cm, 10cm 정도로 얕게 가는 게 있고 한 20cm, 30cm까지 깊게 이렇게 감는 것, 이렇게 뒤집는 것을 심경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제초에 의해서 잡초 발생을 경감시키고 비료 성분을 제거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윤작을 하면 이런 효과가 있더라. 지력 유지 정진, 기지 현상의 회피. 기지 현상은 한 가지 작물을 동일 장소에 심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 병해충 및 잡초 경감, 토지 용도 향상, 수량 및 생산성 정대, 노력 분배 합리화, 농업 경영의 안정성 정대, 토양 보호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제 이 녹비 작물도 재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재배합니다. 그죠? 근데 이 녹비 작물이라는 용어는 지금 쓰지 않고 풋거름 작물, 우리말로 녹비라는 것은 일본식 한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히어리베치 자원용 호밀이 가장 많이 재배되는데, 이제 건물중 기준으로 해서 시바르당 300평당 히어리베치는 약 4kg 정도 되죠, 그죠? 자원량은 약 2.5kg 정도 되고 호밀은 한 2.3kg, 4kg 정도 됩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제 그 녹비 작물, 소위 풋거름 작물이 재배가 되었었는데 요즘은 조금 재배를 많이 안 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우리도 좀 온난화되다 보니까
이 알팔파 바구미라는 애들이 자원형 이런 데 가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풋그런 작물은 겨울에 심어요. 그러니까 가을에 11월, 10월 이때 파종을 해서 5월, 6월까지 이제 푸르게 이제 하는 상황에서 이제 풀을 때 베어서 그름으로 화학비료 대신에 사용하는 작물인데, 얘들의 이제를 가해하는 해충들, 특히 이제 알팔파, 바구미 이런 애들이 나타나니까 충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살충제를 쳐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하려고 하는데 살충제를 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다. 온난화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 발생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또 확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양을 보면, 생산량을 보면 300평당 1,500에서 3,800kg 생산되죠. 헤어리 배치는. 자운형은 1톤에서 2톤, 호밀은 약 1톤 정도 생산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답전유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답이라고 하는 것은 논입니다. 저는 밭이죠. 논으로 했다가 밭으로 했다가 하는 경우는 뭐냐 하면, 논에다가 물을 그대로 대고 재배를 하는 것은 뭐죠? 답 상태, 논 상태 유지하죠. 여기다가 물을 쫙 빼고 논에 콩을 심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밭의 상태가 된단 말입니다. 감자를 심거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것을 이제 윤환하는 겁니다. 용수 부족한 천수답. 천수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수, 하늘천 물수입니다. 하늘의 물에 기댄다 해서 천수답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용수 부족답인 수도의 대작에 이용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 용수, 그러니까 관계 시스템이 안 좋을 때, 물을 내가 공급하고자 할 때 못했을 때 하늘의 비에만 의존하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는 비가 충분히 와야 논에 물을 떼는데 물이 없어. 그런 경우에는 벼 대신에 그냥 밭으로 활용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있었다. 지금은 논에다가 바로 배수로를 파고 밭작물을 재배해버립니다. 많이 좀 변화가 됐죠, 그죠? 그러면 답전윤환 효과는 뭐냐면, 토양의 물리적 성질을 양호하게 한다. 산화 상태 유지하죠, 그죠? 그 다음 환원 상태인 경우에는 또 잎단이 분산되고 통기나 투수성이 감소되고 가수성이 증가된다. 이런 특성이 있지만, 이제 논했다가 밭했다가 하니까, 논을 하면은 환원 상태가 되고, 이 밭을 상태, 물을 뺀 상태에서는 산화 상태가 되니까 잎단이 형성되고 통기가 잘 되고 투수성이 좋고 가수성이 좋다. 요게 여러분들 잎단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될 건데 뭐냐 하면, 토양이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럼 흩어져 있죠. 요걸 이제 호달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물을 주면 물이 쭉 흘러내려 버리죠. 비료주도 비료도 그냥 흘러져 내려 버리죠. 비 오면. 그런데 아주 여러분들 클레이 있잖아. 옛날에 어릴 때 갖고 놀던, 공장 만들던 흙, 점토라고 하죠. 0.002mm 이하 되는 아주 파인한 미세한 흙 입자들이 여기 유기물이 있어. 예를 들어서 섬유질이 있어. 그러니까 낙엽이라든지 그루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분해된 이런 거하고 결합된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점토가, 클레이 입자가 한 0.002mm 이하 되는 애들이 한 50개나 100개가 한데 뭉쳐져 있어. 그럼 지렁이 똥 봤죠? 지렁이 똥. 처음 못 봤나요? 그걸 이제 분변토라 그래요. 분변토. 이런 애들처럼 지똥은 봤지? 지똥도 못 봤어? 그러면 이걸 가정하자고. 자, 내 주먹 사이즈가 지금 크지만 이걸 한 10,000등분 했다 치면 아주 쌀알만 하다고 가정하면, 쌀알이 있는데 그 쌀알이 하나의 모래처럼 큰 입자가 아니고 그 속에, 쌀알 하나 속에 아주 50개, 100개의 작은 점토가 안에 뭉쳐져 있어요. 그러면 안에도 공간이 있고 쌀알 자체에 공간이 있고 쌀알과 쌀알 사이에도 공간이 있겠죠. 그러니까 비료를 주면 여기 비료가 잘 흡수가 돼. 다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비력이야. 가질 보, 비료 성분은 비료를 가진다 해서 보비력이라고. 그 다음에 수분, 물을 공급해줘도 빨리 증발이 되거나 아니면 투수된 땅속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 그러면 물을 가진다 해서 뭐 한다? 보수력, 물수자를 써서 보수력, 보비력 이렇게 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명 때알구조, 모래알처럼 호달구조 하나씩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만든 때알구조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호달구조를 달립이라고 해요. 달립 하나로 있다 해서 달립구조, 호달구조 같은 말이고, 때알구조는 입단이라고도 합니다. 입단구조 이렇게 좀 어렵지만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파종 방식에 있어 혼파는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하는 것이고, 혼작은 뭐냐면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 일항씩 교호로 배열해 석졸, 두졸, 석졸 이런 식으로 재배하는 것. 간작은 뭐냐면 생육 시기가 비슷한 두 작물을 동시에 같은 포장해서 재배하는 것을 사이짓기, 간작 이렇게 말합니다. 교호작은 방금 얘기했죠? 안 했나? 포장 주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교호작 아니죠. 요게 지금 여기서 찾기입니다. 찾기. 자, 교호작은 요겁니다. 요거. 자, 처음 갑니다. 혼파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 이상의 종자를 섞어서 파종한다. 요게 혼파입니다. 혼작은 뭡니까? 혼작은 생육 시기가 비슷한 두 작물 동시에 포장해서 재배하는 것이고, 간작은 사이짓기죠. 사이짓기는 일항 포기 사이에 한정된 기간 동안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것이고, 교호작은 요 두 종류 이상의 작물을 일정 일항씩 교호로 배연해서 재배하는 것이고, 주의작은 포장 주위에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 주의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배를 재배하거나 내가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에 고라니도 오고 아니면 다른 바구미도 오고 얘들이 문제가 많아. 그러면 바구미나 아니면 설치류들이 싫어하는 작물을 심는 거예요. 주변에 심으면 얘들이 안 오겠죠. 그럼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에 심는 작물을 말한다. 일명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보면 보호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의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희생작물에 대한 개념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작물이 1kg에 1,000,000원 한다. 그죠? 1kg 1,000,000원 하는데 농약 비료 많이 하면 이거는 문제야. 무조건 친환경 해야 되는 작물이야. 단서가 있어. 그러면 1kg에 1,000,000원 하면 너무 비싸잖아. 그럼 내가 매일 보고 있어야 돼. 그죠? 비싸니까. 그런데 그렇게 못해. 그래서 이제 고란이나 설치류들이 못 오게, 새도 못 오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애들, 해충들도 못 오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는 비싼 애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안 비싼 애, 싼 애들 있잖아. 작물들 여기 심는 거야. 주변에. 심어 놓으면은 여기다가 비료를 이제 많이 하는 거지. 그럼 연약하죠. 부드럽죠. 부드러우면 얘들이 고라니부터 시작해서 새들도 이런 거 부드러운 거 좋아하잖아. 해충들도. 그러니까 얘들을 먹게 만드는 거지. 거기서 먹어라. 여기 오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그걸 일명 희생작물 또는 보호작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나오지만 앞으로는 이런 작물들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자, 간작할 때 간작을 사이짓기라 했죠. 단작보다 토지 이용에 유리하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노력 분배 조절이 용이하다. 비료의 경제적 이용, 치력 향상에 좋다. 불리한 기상 조건과 병충해의 보호 역할을 한다. 하작의 조파, 하작이라고는 여름입니다. 여름에 조파, 줄지어 파종하는 거. 조식시, 조식은 일찍 심을 때 간작이 도움이 된다. 단점은 작업이 복잡하고 충력 이용, 기계화가 곤란하다. 다음 작물, 후작의 생육이 장애 입는다. 발화가 불량하다. 수분 부족에 의해서. 그 다음 토양 비료가 부족할 경우가 있다. 전작에 의해서. 그 다음 교호작 어긋나게 짓는다 했죠. 그죠?
작물간 생육기는 거의 같고 시비 및 관리 작법이 충분히 실행 가능하고 주작과 부작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콩하고 옥수수하고 이렇게 심어놓은 경우 핵심이 뭐예요? 옥수수예요, 콩이에요. 그죠? 이런 경우 겨우작이라 한다. 그 다음 주의작은 아까 얘기했죠. 이 벼 재배하는데 주위에 콩을 심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그죠? 그리고 혼작의 일종인데 콩, 호박, 수박, 참외 등 포복성의 작물을 재배 시 옥수수, 수수 등 초장의 큰 작물을 이렇게 주위에 재배하는 이런 경우도 포함된다. 여기까지 합니다. 질문, 건의사항.